살루턴. 오늘 이제 제20강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죠.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에스페란토의 기본 문법인데요. 자메노프는 이것을 에스페란토, 그러니까 그때는 에스페란토가 아니었죠. 국제의 완전 학습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Plena Lerno Libro de Internacional Lingua. 그러나 그 후에 Fundamenta Crestomatio de la Lingua Esperanto, 자메노프가 직접 또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는 Plena Grammatico de Esperanto,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1973년에 나온 루도비키토에서 나온 그 책에도 이 제목을 붙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뒤에 제목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원 제목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보십시오. 국제의 완전 학습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1948년도 윌로 세텔레시가 펴낸 그 제1서 번역본에도 이 제목 그대로 나옵니다. 그 윌로 세텔레시가 자기가 그 책을 편집할 때 쓴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보다도 주석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했죠. 거기에 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에스페란토 제1서의 번역본은 모두 자메노프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제3장만은 자메노프의 번역본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 출판을 위해 특별히 번역된 것임을 밝힙니다. 아마 이분이 직접 번역한 것 같아요. 자메노프가 자신의 번역에서 그 원문을 근본적으로 바꾼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마 자기 자신, 제가 이래도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원문을 이런 표시 안에 번역해서, 에스페란토로 번역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본래 러시아 원문이에요. 본래 러시아 원문을 그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러나 자메노프 번역본에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즉, 푼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걸 알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좀 중요해요. 그러나 문법 설명에서 에스페란토와 러시아어로 된 예문들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어 본문은 에스페란토 예문 그 자체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군데에서 러시아어 원문에는 없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메노프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표시로 해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페란토 문법 우리가 주로 16개 조항 이러는데 그 16개 문법 조항을 볼 때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쓴 글인데요. 이 번역본, 윌로 세텔레시가 쓴 이 번역본에는 제2장에 나오는 견본문들, 주기도문이라든지 성경의 그 창세기 앞부분, 또 편지, 호미아 콜, 미아 펜소, 그 다음에 하이네의 시에서 일부분 추출한 거, 이런 거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윌로 세텔레시의 번역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16개 기본 문법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메노프는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푼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에는 16개를 1번부터
번까지 번호를 주어서 한꺼번에 쭉 써놓았어요.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에.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그 책에도요. 그러나 원문은 러시아어 원문은 그리고 자메노프가 이건 자메노프가 번역했는지 번역은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 자메노프 번역했죠. 그런데 이 차례를 이렇게 나눈 걸 윌로 세텔네시가 한 것 같아요. 아, 뭐,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아는 먼저 글자 알파벳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잘 아는 거죠. 28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리마르코, 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이 삭갓 보호가 없는 인쇄소에서는 그 대신 소호, 고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원은 그냥 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리마르코를 달아놨습니다.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에 나와요. 근데 러시아 원문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파르토이드 파롤, 이것이 품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품사, 하나의 단어로 금방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이걸 에스페란토에서는 파르토이드 파롤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단어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또 1대1 그 연결시키는 게 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유럽의 말들이 대체로 이런가 봐요. 제 책에.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혹시 어떤 분들은 번역을 할 때 품사라는 걸 모르고 미처 모르고 말의 부분 이렇게 번역한 분들도 있어요. 좀 애매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적어도 문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걸 말의 부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품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 품사 부분에 8개가 나와요. 8개. 그 다음에 뒤에 소 부분에 가면은 일반 규칙이라고 그래서 또 8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16개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거는 그 16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메노프가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에 했을 때도 1번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글자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1번 이렇게 번호를 주었어요. 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사. 그러니까 관사는 부정관사라는 게 있고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정관사라는 것은 뭔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관사는 그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부정관사는 그 H자 쓰는 거 그거잖아요. 또는 뭐 이런 나오는 거. 그것만 에스페란토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고 영어에서 그 정관사 그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스페란토로 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격수에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는 뭐 성격수에 똑같죠. 그러나 프랑스 말이나 독일 말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아주 어렵잖아요. 에스페란토는 라 하나만 쓰니까 굉장히 쉽죠. 여기도 주의 사항이 나옵니다. 리마르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안 써도 좋다. 자메노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도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에는 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여기서 La usado del artículo estas tías amaquiel,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TL 사마키엘 그래도 돼요. 뭐뭐에서와 같다 이 말이죠. 엔알리아 링고에 다른 언어에서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안 써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다음 2번 명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브스탄티브. 그 명사는 여러분들 뭐 이미 초급부터 다 배웠잖아요. 어로 끝나고 복수 만들 때는 요를 붙이고 격은 주격, 목적격,
두 가지가 있다. 목적격은 no, no를 붙이잖아요. 이 두 이외의 그 다른 격들은 전치사의 도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the로, 역격은 are로, 역격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준다, 뭐 이런 탈격, 뭐뭐로부터 주로 그런 건데, 또는 페르니까 이게 도구격이라고 해도 되죠. 도구격. 근데 자매는 여기서 아블라티브라고 그래서 탈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펀다멘탈 크리스토마토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은데 이 조그만한 익소 표시 이거는 각주를 그렇게 자매놓고 표시를 했어요. 각주. 여기 아블라티브에 각주를 자매놓고 표시를 했어요. 러시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인스트루멘탈로 페르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스트루멘탈로 도구격입니다. 도구격. 도구격은 쿤으로 한다. 이렇게 썼던 것을 푼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로 옮길 때, 에스페란토로 옮길 때 자메르파 이걸 안 옮겼고요. 안 옮겼어요. 이건 번역이죠. 명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조이 existas nur du 이런 말이 나와요. 카조이 existas nur du. 이건 existas nur du 카조이 그렇게 위치를 바꿔도 되죠. 또는 existas 대신에 estas nur du 카조이 그래도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에스타스의 그 설명을 여러분 포이버에서 좀 많이 보십시오.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둘 뿐이었다. 이런 말을 할 때 키위, help is mean 또는 help us mean, estas nur du 이러면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할 수 없죠. 근데 만약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도 뭐 영어 잘 모릅니다만은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 줄로 제가 알아요. to 뭐 이런 표현이 없는 걸로.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자메르코 이렇게 썼어요. estas du 이런 표현 나와요. existas du 그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여기서도 우리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에스타스 이런 걸 과감히 못 쓸 경우에는 다른 표현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그 표현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누르두 호모의 헬피스 민 하든지 그렇게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맞게 하려면 티의 큐의 헬피스 민 에스타스 누르두 이러면 우리말하고 참 맞아요. 그게 에스페란토에서 가능해요. 근데 영어 문법에 익숙한 분들은 그거 곤란하다 틀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메르코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도 좀 써도 된다고 좀 봐요. 근데 저부터도 그걸 쓰기가 자꾸 두려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틀렸다 그럴까 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볼까 봐. 그러니 우리 에스페란토가 그동안 너무 영어화 되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다른 나라 잡지들, 에스페란토 잡지들 봐도 다 영어식이에요. 영어식 표현이에요. 다.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랄라스타라는 말은 후자는 그런 말, 후자는 랄라스타, 후자는 그런 말. 3번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adjective. 형사는 R로 끝나죠. 그리고 격과 수는 명사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비교급은 play라는 낱말로 만들어지고 최상급은 play로 만들어져요. 비교급에 있어서 접속사는 all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그리고 러시아 원문에는 라보르트 챔 러시아인가 보는데요. 에스타스 트라두카타 페르 올 이런 말이 이 부분에 쓰여져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미노프가 확 고친 거예요. 에스페란토 번역할 때. 그래서 지금 필로시가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 델라 링구아 에스페란토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나온 그 책 잘 모르겠어요. 확인 잘 못해봤네요.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 델라 링구아 에스페란토에 보면요. 이 콘융크시오를 프레포시오라고 써놨어요. 자메노프가 실수한 거예요. 자메노프가 실수했어요. 그건 물론 펀다멘토 데 에스페란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법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펀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에 나온 거예요. 그건 다행인데 프레포지션이라고 써버렸어요. 자메노프가 착각했어요. 오를 전치사로 본 거죠. 저도 가끔 착각해요. 이건 올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4번 수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수선 다 잘 알잖아요. 기본 수사가 12개, 100, 1000 이걸 합쳐서 12개죠. 100만부터는 수명사라고 해요. 누메랄로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브스탄티보, 명사에 속합니다. 명사에. 이건 우리말하고 똑같아서 참 편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1, 12까지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합니다만 수사가 너무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60 같은 경우는 뭐 20 더하기 40인가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건 에스페란토는 우리말하고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말이 없어요, 만. 우리말과 일본말, 중국말에는 만이 있어요. 천, 만 있잖아요. 오래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세 타케하라가 아니고 오가와 가즈온가 그분이 독일 그 혼혈이죠. 그분이 독일하고 일본이랑 혼혈이죠. 그분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면서요. 일본말의 만을 그냥 에스페란토에 만 쓰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 밀 다음에 만 그럼 참 좋겠다.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욕심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지. 그러려면 10, 1000 이렇게 말해야죠. 100밀 그렇게 말해야죠. 자, 이건 그런 것들이 우리말과 달라요. 그 다음 뭐 배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업을, 분수는 on, 집합수는 off 이런 전미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배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포라는 낱말을 쓰는 거죠. 포는 전미사가 아니죠. 하나의 낱말이죠. 그 밖에도 명사형 수사와 부사형 수사가 쓰일 수 있다. 여기서 명사형 수사라는 것은 뭘까요? 운우, 두오 이거예요. 부사형 수사라는 것은 운우에, 두에 그 말이죠. 그러면 형용사형 수사도 쓰일 수 있죠. 형용사형 수사. 그 운우아, 두아죠. 근데 그 형용사형 수사라는 것은 서수, 차례를 나타내요. 차례. 그런 설명을 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5번 대명사. 대명사는 maybe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지는 이게 절대 사람에 써서는 안 된다. 사물이나 짐승에만 쓰라.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영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only를 그 펀다멘탈 크레스토마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셈 페르소나 물테nom브르라고 only를 말했어요. 자미노프가. 셈 페르소나라는 말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물테nom브르 복수로 본 거예요. 자미노프 처음에 only를. 물론 복수 개념이 강해요. 그러나 지금 밑에 설명을 제가 덧붙였는데요. 지금 포이브를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은 주로 단수 취급을 해요. 어원이는 에스페란토에서. 물론 자미노프가 간혹 복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Oni estas mal justae concerne illim.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공정합니다. 그때 Oni를 mal justae 복수로 했어요. 자미노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자미노프는 단수로 썼어요. Oni estas ciam esti, Oni devas ciam esti preta.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레타, 단수로 쓰잖아요. 그래서 자메노프는 둘 다 썼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수 취급을 자메노프가 더 많이 했대요. 근데 자메노프가 초기에 러시아 원문에는 셈 페르소나 물테넘브로라고 복수로 많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요. 미, 위, 리, 쉬, 지, 시, 니, 위,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익숙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리하고 니하고 좀 헷갈려요. 어떤 데는 미도 헷갈리죠. 미, 니, 리 이 발음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로 끝나니까 좀 이상하죠. 물론 통일성을 준다는 것은 좋겠죠. 통일성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로 끝나니까 이 동사 원형이 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걸로 끝나기가 곤란해요. A는 이미 부사에 썼고요. A도 부사에 썼고 O도 명사에 썼고 U는 명령에 썼고 근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모음을 갖다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일까? 뭐 할 수 없이 이를 붙였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리가 비슷해서 가끔 헷갈린다. 이런 말이 아마 링구이스티카 아스펙토에 대해 에스페란토 그 존 웰스가 쓴 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잉 시스테몬가 조금의 어떤 차이점을 주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G가 사물과 짐승에만 쓰인다 했는데 가끔 이게 어린애한테도 써요. 어린애. 성별을 모르는 어린애. 그러면 어린애는 사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잖아요. 근데 쓴단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노모의 포세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소유대명사로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이걸 실제로는 대명사의 소유격, 대명사의 형용사형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possessive라고도 삽니다. possessive. 넘어갑니다. 6번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 동사가 뭐 참 좋죠. 우리한테 제일 반갑죠. 보통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든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사가 변화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다행히 동사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스페란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동사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동사 변화. 그래서 인칭이나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죠. 그 다음에 현재는 as, 과거는 is, 미래는 was, 가정법은 또는 조건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us, 명령법, 원망법은 u, 불변화법, 부정법은 이. 이렇게 딱 간단해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명령법, 원망법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기 참 좋고 자메노프 박사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죠. 자메노프가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참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문법이 어디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추측에 유럽의 여러 말들은 이런 문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문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이걸 에스페란토를 만든다면 어쩌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의 문법은 동사 변화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미로 박사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 참 대단한 발상이죠. 넘어갑니다. 동사 설명하면서 이어서 분사도 설명을 해요. participle. 분사는 conasenso adjectiva au adverba. 형용사적 또는 부사적 의미를 가진 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nt, int, ont, at, it, ot 이런 걸 쓰죠. 여기서 러시아 원문에는 대 에스탄타 템포 이런 말이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모든 형태는 ST 동사에 상응하는 형태와 필요한 동사의 수동 분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필요한 동사의 현재 시제의 수동 분사 이런 식으로 썼나 봐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릴로 씨가 이렇게 밝혀주었어요. 자메노프 본인이 그걸 깨닫고 푼다멘탈 크레스토마티오를 쓸 때는 이걸 뺀 거예요.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자메노프가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게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자메노프가 분사 설명에 있어 현재, 과거, 미래 이거 뭐 activa estinta, 뭐 activa estanta 이렇게 쓰잖아요. 이 용어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문법에 맞게 말하려면은 진행, 완료, 예정 그렇게 말해야 돼요.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진행, 완료, 예정. 자, 이런 걸 문법 용어로 아스펙토, 상이라고 해요. 어떤 모습,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 상, 아스펙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시제, 텐소, 아스, 이스, 오스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한국말은요. 비가 온다 이러면요. 비가 온다. 그 오다 기본형이 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다, 니은다, 온다 그것으로서 현재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비가 온다. 근데 그 니은다는 시제, 아스의 뜻도 있고요. 또 상, 안타의 뜻도 있어요. 한국말에. 비가 온다 이러면은 현재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문법에서는 시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상, 시제와 상을 합쳐서 시상 그래요. 그건 뭐 여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부사를 설명합니다. 부사는 A로 다 끝나죠. 그리고 그 비교와 최상급 이런 거는 최상급은 사실 뭐 없다고 봐야 되죠. 비교급은 형용사에서와 같다. 플레이 벨레 뭐 이런 식으로 플리를 쓴다는 거예요. 플리. 근데 최상급도 형용사는 최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급은 그 부사는 최상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라 플레이 벨레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라를 빼고 그냥 플레이 벨레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써.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트레라는 의미가 돼요. 플레이 벨레 아주 예쁘게 라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콤파라도를 그 둘 다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형용사에서와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비교급은 형용사에서와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 다음 모든 전치사는 주격을 요구합니다. 그 뒤에 주격이 온다는 거죠. 목적격이 오면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어쩌면 또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문법에서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르면 에스페란토도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써야 되겠잖아요.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목적격 의미 no 사용을 잘 못해요. 지금 에스페란토 관련 뭐 농담이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목적격을 안 쓰니까 그 스스로 유럽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목적격 좀 제발 쓰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치사 뒤에 주격 쓴다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로서는 아주 좋죠.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문법에 대해서 그 품사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에스페란토 문법 책을 전에 썼잖아요. 거기에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은 이렇게 나누었어요. 에스페란토 품사는 구품사로 했고요. 문장 성분은 8개로 잡았습니다. 근데 에스페란토 포이보나 파그를 보면 콘융크치오, 수부융크치오가 좀 애매해요. 콘융크치오와 수부융크치오를 한어로 묶어주는 낱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융크치오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콘융크치오 따로 설명하고 수부융크치오 따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덩어리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에스페란토 문법서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그냥 접속사라는 이름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품사가 돼요. 만약 이 둘을 나누면 십품사가 되는 거죠.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의 문장 성분. 이거는 프라즈 엘레멘트라고 해요. 품사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파르토이 델 파롤로. 그런데 에스페란토에 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파롤 엘레멘토, 보르토 스페소. 품사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9개고, 프라즈 엘레멘토, 문장 성분은 저는 8개로 잡았습니다. 근데 파거나 포이포를 여러분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주 봅니다. 너무 설명이 장황하고 복잡해서 문법을 전공한 저도 너무 힘들고 딱 보기가 싫어요. 또 글자도 깨알만하고 아주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나온 펌매그라는 거 있죠. 펌매그라는 거. 그것은 상당히 제 마음에 들어요. 파그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장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에스페란토 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황한 거예요. 자메노프가 에스페란토를 만들 때 기본적인 유럽어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랄 알타이, 그냥 알타이어적인 이런 측면에서 에스페란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법을 인도 유로피언 계통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라도 또는 우리 후학들 중에 좀 문법가가 나와가지고 에스페란토 문법을 정말 자메노프 정신에 맞게 문법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메노프는 에스페란토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조금 지금 흥분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파하고 포이버 보고 에스페란토 배울 마음 나겠어요? 안 나요, 안 나요. 참 답답해요. 자매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에스페란토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진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장 성분을 이렇게 부사어를 저는 이제 상황을 하고도 말을 이런 거 붙이는데 그 아비액토라는 말을 써요. 파하거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접속어와 독립어는 아예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접속사는 접속어가 돼 있고 부른말 같은 거는 독립어가 나와요. 근데 파거나 포이버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나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집어넣었죠. 접속어, 독립어 넣었어요. 이런 거는 안 넣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뭐냐? 수플레멘토, 콤플레멘토 이걸 넣어놨어요. 수플레멘토는 뭐냐면 비동사 보충어, 콤플레멘토는 동사 보충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 보충어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동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문장 성분을 보충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서술어를 보충해 주거나 서술은 아니죠. 동사 제외하니까 보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거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 보충어는 동사만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죠.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보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말해요. 동사 보충어에는 심지어 주어까지 들어간대요. 주어도 콤플레멘토의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문법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래서 포이보나 파워에서 설명하는 문법 설명을 읽으면요. 에스페란토는 몰라요. 그동안 공부 잘 했다가도 뒤죽박죽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참 안 좋아요. 아마 유럽의 문법 전문가로서 에스페란토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 이해할 거예요.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유럽 사람이라도 아마 그거 보고 혀를 내두를 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오프가 제1세에서 누구의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막 길게 설명해야만 그게 좋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면오프가 제1세에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페란토 문법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흥분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굴로의 제너럴 일반 규칙입니다. 이건 뭐 아주 쉬워요. 1번, 모든 낱말은 그것이 쓰인 대로 읽힌다. 뭐 읽는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굉장한 일이죠. 우리 한국어도요, 한국어와 한글, 이것도 100%안 돼요. 근데 에스페란토도 물론 100%는 안 돼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한 99%는 돼요. 99%. 에스페란토가 왜 100%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링그보 그럴 때, 링그보 이래 안 해요. 그 노가 발음이 나버려요. 링그보. 이건 동서양 뭐 어느 나라 말이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국외음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100%는 아니에요. 100%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해요. 듣기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링그보 그래서 링그보 이러면 오히려 말이
부드럽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99%가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말 중에 이 에스페란토처럼 이렇게 글자와 발음이 1대1로 이렇게 맺어지는 글자는 언어는 없을 거예요. 제가 배운 것 중에는 스페인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스페인어도 다 그렇진 않겠죠. 좀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악센토, 감이세죠. 항상 끝에서 돌점열이 있다. 지난번에 슈토네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브 계통이 다 이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악첸토라고 하셨나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악센토를 발음을 잘못하면 악찬토가 돼버려요. 특히 여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써하고 초하고 구분을 못해요.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은 조금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구분합니다. 우리말에 짜가 있고 짜가 있고 차가 있으니까 구분이 되죠. 근데 중국에서도 뭐 구분하려면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센토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딴말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악센토는 민족, 지방, 계층에 따라 습관적으로 내는 비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하비 수단 악센토, 하비 캄파란 악센토, 하비 우소난 악센토 이래요. 악센토는 규정적인 거, 정상적인 거 그거예요. 그러나 악센토는 via accento estas mal justa, G estas via accento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악센토, 이 악센토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너스로 하나 알아두세요. 보너스 뭐 이런 말 사실 제가 쓰기 싫어하는데 이걸 에스페란토로 하면 크롬살라이로 알아두세요 이러면 여러분 사실 금방 못 알아듣겠죠. 외래어라는 것은 이미 우리말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말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죄의식 없이 써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노르토이 쿠메티타 합성어죠. 합성어는 낱말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주된 낱말이 뒤에 옵니다. 자, 이게 더하기 표 2개 나왔죠.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러시아 문에는 없었어요. 없는데 펀다멘타 크레스토마티오에서 자메노프가 에스페란토를 번역할 때 이 2개를 넣은 거예요. 2단어를. La cefa vortos taras e nafino. 주된 낱말이 뒤에 끝에 온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vortos taras 이 말이 없어도 됐던가 봐요. La cefa e nafino. 뭐 그래도 에스페란토에서도 이 2말이 없어도 이해는 하겠죠. 그리고 또 키위 에스타스 크리바타이 쿠네 세드 아파르티가타이 페르스트레켓토 이게 이제 합성어라는 말이에요. 합성어. 함께 연결되어 쓰이나 분리 기호로 나뉘는 낱말들 그게 러시아 원문이에요. 근데 에스페란토로 옮길 때 자메노프가 모르토이 쿠메티타이 에스타스 포르마타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옳아요. 더 잘했어요. 러시아 원문보다 발전했죠. 그러니까 자메노프가 아마 이것을 한 1, 2년 뒤에 번역한 모양이에요. 1, 2년 뒤에 번역했는데 번역할 때 자메노프 스스로도 많이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아, 내가 러시아 원문에 때 잘못했구나. 그리고 고친 거예요. 또는 러시아어로서는 뭐 그 정도로 해도 다 이해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합성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함께 연결되어 쓰이나 분리계열로 나뉜 낱말들 이런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합성어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합성어라고 우리가 하나의 그 범주를 주어야 돼요. 그리고 문법 의미들도 독립된 낱말로 간주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as 이것도 독립된 그 낱말이에요. 이 독립된 낱말이에요. 에스페란토 문법에 맞게 하자면 키오 에스타스
TO 이래도 되는 거예요. TO estas TO TO 오벡토 TO 아페로 뭐 TO 아조 이런 걸 그냥 TO 그래도 된다는 거죠. 정말 에스페란토를 그 초기에 나왔던 고지고대로 쓰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버리면 자메노프가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언어를 기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메노프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하는 것도 싫어했지만 너무 간단하게 기계처럼 만드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주 중요한 태도죠. 생각이죠.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요. 동양적인 생각으로 중용이라고나 할까요?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자주 중용을 못 지켜서 좀 아쉽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체알리아 네아보르토 다른 부정의 단어가 있을 때는 라보르토 네 에스타스 포르라사 그 네라는 낱말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목록어 중에 네니아, 네니우, 네니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쓰일 때는 네를 또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니우 쓰고도 네를 쓸 수 있죠. 네니오 에스타스 또 그다 네 뭐 아닌 것은 뭐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니오 네니오 키오 에스타스 브릴란타 네 잠깐만요. 네니오 브릴란타 네 치오 브릴란타 네 에스타스 디아만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니움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네니우 네 베니스 네니우 네 베니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와테 말이잖아요. 네니우 네 베니스 그럼 가능해요. 그러나 자미노포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네니우 다음에는 네를 쓰면 안 되죠. 설명이 조금 부족하겠어요. 일단 포르몬트리 디렉톤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격을 쓴다. 그러면서 설명했는데 본래 러시아어 원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por responder a la demanda quien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라보르토이 낱말들은 목적격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예로서 tien, varsovion 그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펀다멘탈 크리스토마티오에서는 이렇게 고쳤어요. 더 잘 고친 거죠. 더 잘 고친 거죠. 6번. 이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갔는데 이 파란색으로 한 게 이제 전치사는 항상 어떤 변하지 않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정된.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한 가지라는 것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해요. 말이 다르니까. 영어가 다르고 한국말이 다르고 중국말이 다르고 에스페란토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치사를 쓰긴 써야겠지만 그 직접적인 뜻으로 봐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좋을지 잘 모를 때는 예를 쓴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자미노프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그 예는 독립적인 뜻이 없다. 그렇게 해두었어요. 그러나 요즘 한 100년 이상 지난 요즘 와서 여러분 에스페란토 잡지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면은 얘가 거의 뜻이 정해져 버렸어요. 주로 어떤 데 쓰느냐? 시간, 거리, 측정, 날씨, 감정,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영어 문법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비인칭 가지고 쓰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넘어가요. 그런 쪽으로 지금 예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조이 예티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read 예티어, 그것에 관해서 웃는다. 그것 때문에 웃는다. 그것을 보고서 웃는다. 뭐 어느 건지 몰라요. 그다음 에누오 이엘라 파트로이오. 자, 이 예문이 조금 이상하다. 파트로이오. 조국, 고국 아닙니까? 근데 에누오가 지겹다는 말이거든요. 지겹다. 무료하다. 지겹다. 그러니까 조금 이 애국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예문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본 어느 그 번역서인가 어디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사무엘 보고는 직접 이렇게 썼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국에 대한 지겨움. 좀 이상해요. 사무엘포가 왜 이런 예문을 냈는지 아마 그 당시에 사무엘포가 자기 조국, 폴란드,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아주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예문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길 이로 인해 의미의 명확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약해지는 것을 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스페라스고 나와요. 네 스페라스 데티요. 본래 스페리는 고통을 당하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다. 저는 이것을 명확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말들에서도 이런 경우 관습에 허용하는 한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국제어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언제나 전치사 예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게 써두었었어요. 근데 펀다멘탈 크리스토마티어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이 파란색 부분 대신에 이 까만색 부분이 펀다멘탈 크리스토마티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러시아 원문하고 많이 바뀌었죠.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는 문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전치사 예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목적격을 쓸 수 있다면 모든 자동사 뒤에 목적격을 쓸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조이 예티오 대신에 조이 티온 그럴 수 있잖아요. 레디 예티오 대신에 레디 티온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도 곤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에스페란토에서는 도대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애매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중용의 미를 살려서 서로 자제하고 좀 서로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틀린 말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말만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자기가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7번. 대부분의 언어들에 있어서 하나의 같은 언어에서 나온 이른바 외래어. 그 외래어를 자메노포는 본래 원문에는 엑스테를란다이 그렇게 쓰나 봐요. 그러다가 펀다멘탈 크리스토마티오에서는 프렌다이로 고친 거예요. 그것은 에스페란토에 있어서는 표기법만 에스페란토에 맞게 고칠 뿐 그 밖에는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뿌리로부터 파생한 여러 낱말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꾼다든지 뭐 동사에서 또 뭐 명사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그 외래어를 그대로 또 쓰지 말고
이미 바꾸어진 에스페란토화된 그 단어에서 에스페란토 문법에 맞게 규칙에 맞게 고쳐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우리가 만약 썼다. 페이스북코 명사용으로 썼다. 그럼 페이스북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뭐 그걸 페이스북을 또 형용사형을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페이스북카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해놓고 여기서 프렌다 폰토 아마 이랬나 봐요. 또는 에스페란토 대신에 링구보 인터나시아 그랬나 봐요. 그런 걸 링구보 에스페란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미노프가. 자, 그럼 8번 넘어갑니다. 8번 마지막 모음. 근데 자미노프가 원문에는 마지막 어미 이렇게 썼던가 봐요. 사실 아니죠. 틀렸죠. 마지막 모음이 맞죠. 자미노프가 더 많이 생각해보고 고친 거예요. 그 명사의 마지막 모음 또는 관사, 아르티콜로, 관사죠. 관사의 마지막 모음. 관사의 마지막 모음은 아죠. 아. 명사의 마지막 모음은 오죠. 이런 것들은 없애고 아포스트로프, 생략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또 규칙이에요. 규정이에요. 이게 이제 16개의 문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러시아 단어장입니다. 러시아어 단어장. 제가 이걸 접어서 그 일본에서 나온 루드빅 키토에 그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이 두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걸로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복부토는 다 끝입니다.